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이 지금 추미애의 모습은 오늘 조선일보에는 추미애가 초유의 검찰총장을 직접 감찰하고 윤석열 몰아내기 본격화시켰다. 이제 본격화했다. 이런 제하의 글들이 있고요. 문화일보 모든 이 조간들은 전부 다 깔았습니다. 아마 석간도 깔겠죠. 네. 추미애가 국무총리를 원한다고 했다는 얘기가 또 언론에 떴습니다. 왜? 서울시장은 이제 자신이 없는 모양입니다. 자, 대권 또 꿈꾼다고 하고 합니다. 총리하고. 그런 글도 나왔습니다. 대권이요? 대권은 국민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네. 국민한테 물어보고 대권 하겠죠. 총리야, 총리야, 대통령이 인정하면 되는 거지만, 총리를 잘 못 뽑으면 대통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장관들 불호령 나고 추미애 명을 받지 않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분은 명을 하는 부와 명 관계가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말이죠. 아주 특이한 캐릭터 같아요. 근데 이런 분이 총리 얘기도 있고 지금 뭐 별 얘기들이 다 있는데 그건 나중에 두고 봐야 할 문제고 그거는 누구나가 바람사항 자기가 이거 하겠다고 찝었다는 식으로 총리를 딱 찝어가지고 이걸 나는 총리하고 싶다 라는 의사를 갖다가 분명히 밝혔다는 그런 또 언론 보도도 있긴 있습니다.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이 추미애 법무장관이라는 사람의 지시로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직접 감찰 조사에 착수했는데 현직 검찰총장에 대해서 감찰은 사상 초유입니다. 사상 초유라고요. 이 조선일보가 총괄적으로 종합적으로 취재한 그 부분에 그 글에 의하면 지금 자꾸 박은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감찰 담당관입니다. 이 박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이 지난 16일 윤 총장 부속실 비서관에게 검찰 내부 메신저로 해가지고 윤 총장 대면 감찰 조사 필요하니까 날짜 좀 더 둬 이렇게 통보를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날 감찰관실 소속 이정화, 윤인식 이제 평검사가 이름이 나왔습니다. 이정화, 윤인식 검사라는 분이 평검사입니다. 밀봉된 공문을 갖고 대검을 찾아가 윤 총장에게 직접 전달하겠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 말이죠. 이 검사 평검사로 따지면 군으로 따지면 말이죠. 대위나 소령입니다. 대위나 소령급입니다. 이분이 소위 별 4개 참모총장에게 조사하러 간 겁니다. 이게 있을 법한 일입니까? 이거는 쿠데타 상황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어떻게 직접 딱 만나겠다 이렇게 나갑니까? 총 들고 있는 계엄하에서나 가능한 얘기지 이게 어떻게 민간인 법무부에서 검찰총장에게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이 공문은 말이죠. 오는 19일 오후 2시 대검에서 윤 총장을 직접 조사할 테니 조사실과 관련 자료를 준비해달라는 그런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예. 대검에서 19일 오후 2시 당신을 직접 조사할 테니 조사실과 관련 자료를 준비해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대검 측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무슨 감찰을 하겠다는 건지 설명도 없이 다짜고짜 평검사 2명 보내가지고 총장 감찰하겠다는 것. 이거는 의도된 모욕주기다. 이렇게 반발을 할 수밖에 없죠. 지난주에는 법무부 감찰관실 파견 명령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인천지검 형사 1부장이 아까도 뉴스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그 김용규라는 인천지검 형사 1부장 이분은 아까도 또 얘기 드렸지만은 경희법대 경희대학 아시죠? 저기
이성윤 지검장 후배, 또 문재인 대통령 후배, 경희법대 후배, 또 그분은 또 호남 출신입니다. 그러냐 완전히 직계죠. 이성윤의 직계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분이 딱 거절했습니다. 나는 윤 총장 감찰에 동의할 수 없다. 딱 하면서 그 파견 나가가지고 법무부에 파견 발령을 갑자기 받아서 파견 가서 그 자리에서 딱 거절했습니다. 참 훌륭한 분입니다. 이 김영규 인천지검 형사1부장은 남다른 기계가 있는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자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아주 용기 있는 훌륭한 분입니다. 그 인천지검 형사1부장이 윤 총장 감찰에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이 일을 딱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원대복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김용규 인천지검 형사1부장은 깐깐하기로 아주 소문이 나 있답니다. 그래도 코드라고 이렇게 돼 있지만 이분은 사물 판단하는데 아주 냉철하게 판단하는 그런 지성을 갖춘 부장검사인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또 듣기에 김용규 인천지검 형사1부장 윤 총장 감찰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이 일을 제기하자 즉시 원대복귀시켜버렸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지금 이런 얘기들이 오고 추 장관이 윤 총장을 몰아내기 위해서 감찰권을 탈법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탈법. 그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법조계 인사들은요. 향후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착수와 억지 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대통령에게 총장 직무 배제 또 해임 건의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관측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작전을 펴는 겁니다. 각본 짠 듯 한 달 새 일사천리 감찰하고 있습니다. 윤 총장을 직무 배제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법무부 감찰관실 소속 이정화, 윤인식 이 검사가 17일 오후 대검을 찾아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검찰 조사를 요구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여권의 윤석열 찍어내기 작전의 막판 작업이다. 막판 작업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사에 유례가 없는 법무부 평검사들의 평검사, 이 평검사들의 총장 직접 대면 감찰 시도는 이 시나리오 하에서 나온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평검사들도 양식 있는 평검사 또는 용기 있는 평검사였으면 저 형사부장도 노 했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검찰총장이 특별한 하자라든가 이런 잘못 있는 증거라든가 논거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걸 할 수가 감찰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걸 전달할 수 없습니다 하고 딱 거절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간 평검사들도 보통 평검사가 아닙니다. 예, 보통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예? 야, 이거 정말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 평검사 2명도 배짱이 보통 배짱이 아닙니다. 네. 정말 참 우울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지난 10월 22일부터 언론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선일보 이정구 기자가 종합 취재한 그 기사에 의하면 말이죠. 10월 22일부터 윤 총장 관련 감찰을 연이어 지시했다는 겁니다. 라인펀드 사기 사건 관련 검사 비위와 야당 정치인 수사를 덮으려 했다고 윤석열이가 덮으려 했다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언론사 사주하고 만남 등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아니 언론사 사주가 검찰총장 만나면 안 됩니까? 아니 법무부 장관은 할 소리 다 하고 이 세상 불호령하면서 아니 언론사 사주를 왜 못 만나요? 이 민주당 의원들 국회 법사위의 회의에서 윤 총장을 집중 공격했지 않습니까? 이들은 윤 총장이 밤에 정치를 한다. 수많은 검찰총장들이 마음속 얘기를 하지 않고 사표를 썼다. 뭐 이러면서 말이죠. 이러면서 왜 수많은 검찰총장의 마음속 얘기를 하지 않고 사표를 썼는데 당신은 마음대로 얘기하느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의 치부를 까느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흘 뒤인 19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 총장 해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법무부 감찰 결과가 나오지 않아 해임 사유가 발생했다고는 보긴 이르다. 이제 감찰 결과가 나오면 감찰이 이제 만들어가지고 씌우는 겁니까? 뭡니까 이거? 어? 감찰이 무슨 감찰 근거도 없이 어떻게 검찰총장을 감찰 근거라든가 무슨 어떤 의혹에 대한 근거가 없고 한 상황에서 감찰 조사를 합니까? 이 감찰 결과에 따라서 청와대가 윤 총장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는 청와대에다가 요청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참. 그러고요. 법무부가요. 지난 3일 11월 3일 며칠 얼마 전이죠. 감찰 규정을 기습으로 바꿨습니다. 감찰 규정을 기습 개정했습니다. 지 맘대로입니다. 지 맘대로. 누구 맘대로 지가 누군지 알죠? 지 맘대로 개정합니다. 중요사항 감찰은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법무부 감찰 규정 제4조를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안 받아도 된다. 라는 식으로 바꿨습니다. 참 무서운 법무부입니다. 세상에 법무부가 이렇게 무서운 법무부, 아니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법무행정, 국민들의 자유와 민주를 위해서 하는 법치의 행정은 안 하고 지금 검찰총장 두드려 잡기로 망신 주기로 지금 온 10년을 기우는 이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법무부 감찰위원회라는 거는 원래 중요한 감찰 조사 방식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 사전 검토를 하고 역할하면서 이거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이건 하는 게 좋겠다. 이건 또 이런 방향으로 개선해서 해라. 이런 자문을 해주는 데인데 이걸 싹 역할을 바꿔버렸습니다. 예? 중요사항 감찰은 법무부 감찰위원회 자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 법 개정을 갖다가 지난 10월 4일 이른가 그때 2일 날이 11월이죠. 이번 달 싹 초에 바꿔버렸습니다. 뭐라고 바꿨느냐? 자문을 받아야 한다. 이 중요사항은 왜 검찰총장에 대한 만약에 감찰한다면 그건 중요사항이죠.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받아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안 받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바꿔놨습니다. 아주 지능적입니다. 네. 이건 누군가가 지능적인데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있는 파이프라인들이 다 있습니다. 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그렇게 중요 감찰 조사의 방식 사전 검토하는 역할도 하는데 이 검사장 출신 어떤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찰 규정 개정은 감찰위를 건너뛰고 추 장관과 여권이 원하는 방식대로 윤 총장 감찰을 진행하기 위한 사전 조치를 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비는 밖에서 출출 나리고 있는데 이 우울한 소식을 전하는 저의 마음은 아주 불같이 튀고 있습니다. 아주 정말 속된 말로 아유 죽겠습니다. 추미애는 뭘 바라고 이렇게 하는가? 윤석열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이 두 문제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본 시간이었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태양은 대한민국 헌법이요.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 시장경제입니다. 네. 과거에 성장하는 대한민국. 그 훌륭한 대한민국이 다시 떠오를 바로 새벽이 곧 다가옵니다.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좌절하면 안 됩니다. 희망을 가지고 주시를 해야 됩니다. 이 정권을 눈을 부릅뜨고 쳐다봐야 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